Go for it, 와글루의 토밀리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윈도우즈 OS에서 파이참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파이 인스톨러로 빌드를 하고 또 이너 셋업을 통해서 셋업 파일을 만들어 주고 하는 모든 제작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OS뿐만 아니라 매킨토시 환경이나 리눅스 환경에서도 동일한 UI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이 프로그램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면 세 가지 플랫폼에서 동시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생성을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글루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방식과 스크래치 빌드를 하는 방식인데, 스크래치 빌드라고 하면은 GPT나 커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개발을 하게끔 골격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골격을 토대로 와글루 프레임워크로 쉽게 이식 가능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로젝트니까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프로젝트. 아이콘은 의미가 없고요. 크기도 별 의미 없고요. 일단 인터프리터가 중요한데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건 보통 프로젝트를 파이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대개는 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경로를 넣게 돼 있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넣게 돼 있고, 새롭게 생성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파이썬 버전을 지정하게 돼 있고요. 콘다가 설치되어 있으면 콘다 환경을 지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 기존에 설치된 게 있다면 어떤 인터프리터를 사용할지 지정하게 돼 있고, 지금처럼 미니콘다나 아나콘다 같은 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됐던 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그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어떤 걸 지정해서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를 하게 할 건지, 어떤 모듈을 끌어다 쓰게 할 건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일단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이참으로 수동 지정을 해야 되는 걸 이 방식으로 한 번에 생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코드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필요한 파일들이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이 방식의 신텍스 구조가 일단은 와글루 프로그래머에서 사용되는 신텍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커서나 GPT한테 주고 개발을 하라고 하면 요 신텍스 구조의 환경에 맞춰 갖고 얘가 주석 처리라든지 인덴트라든지 아니면 명명법이라든지 하는 규칙을 따라서 개발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와글루 프레임워크를 이식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스크래치 빌드 환경이었으니까 어쨌든 요 레이아웃을 갖고 요 기본 세팅되는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는 기본 세팅 값이라고 하는 건 개발 환경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넣어 놓은 건데, 환경에 따라서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미리 값을 넣어 놓고 기본 생성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그대로 놔두고 와글루 프레임워크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와글루 프레임워크를 생성하게 되면 여기 스크래치 빌드는 언더 S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얘는 스크래치 빌드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크래치 빌드를 했다가 걔를 와글루 프레임워크의 프로젝트로 바로 통합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 탐색해서 검색을 하거나 소트를 해보면 이게 이름이 근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 S가 뒤에 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된다면 아이콘을 지정하는 게 의미가 있죠.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콘은 와글루 폴더 안에 보면 아이콘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서 파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이콘은 얘를 선택해서 파일 탐색기로도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직접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넣을 수가 있는데 얘를 한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다 넣어보죠.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죠. 얘를 눌러보면 실제 레이어 층으로 몇 개의 아이콘들이 어떤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지정을 해놓고 인터프리터는 동일한 상태로 해서
똑같은 상태에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언더 S가 안 붙고 생성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서 해당 인터프리터로 먼저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실행 파일을 띄워준 겁니다. 여기서 크기가 지금 가로 세로 600이기 때문에 600 사이즈로 뜬 거고요. 요거는 미니멈 사이즈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사이즈는 개별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생성을 할 때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코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요 코드 구조는 어떤 프로젝트나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건 딱 요 이름만 달라집니다. 여기서 first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와글로 언더바를 제외한 나머지는 요 이름과 같습니다. 와글로 언더바를 제외하고 first 여기도 first죠. 근데 이름을 보면은 와글루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전부 다 W가 다 붙는데 명명법에 규칙이 있거든요. 이 규칙을 준 이유는 뭐냐면 단일 프로젝트 몇 개를 생성하는 거라면 관계가 없지만 저희 회사처럼 수십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오가면서 개발 관리를 할 때 각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그 위치에 해당 클래스나 해당 파일이 존재해야지만 즉시 찾아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와글로 명명법 중에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A, B, B, C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이유는 파이참에서 이 프로젝트의 소트를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제일 위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메인 클래스, 제일 중요한 클래스라 거의 대부분은 얘를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상단에 놓이게 만든 거라 어느 프로젝트에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제일 상단에는 메인 클래스가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UI 관련된 거고요. UI가 당연히 자주 건드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그것보다 좀 덜 건드리는 게 바로 메인이라는 건데 이 메인 파일에는 액션이라고 하는 툴바에 적용되는 액션들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툴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프로그램이 뜰 때 봤던 여기 요걸 툴바라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플레이 버튼이 얘입니다. 얘는 어디서 지정하는 거냐면 바로 요 메인 클래스를 들어가 보면 요 안에 옵션이 플레이라고 있죠. 여기도 플레이라고 있죠. 요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 플레이란 이름으로 지적됐던 거를 리턴 받아갖고 거기서 값을 세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내가 시작이 아니라 변환이라고 하는 걸로 바꾼다 그러면 네, 이렇게 변환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럼 왜 안 보이냐 하면 여기 뭐 퍼즈나 스톱이나 얘네들은 여기서 비지블을 펄스로 해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을 보이게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보이게끔 처리를 해주면 당연히 얘네들이 4개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걸 만약에 위치를 바꾸고 싶다. 얘를 레프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는 옵션 중에 레프트라고 하는 옵션을 찾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띄워보면 정렬 옵션이죠. 얼라인이라고. 정렬되는 옵션을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뜨게 됩니다. 당연히 라이트도 마찬가지 방식인 거고요. 자, 여기는 셋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액션을 지정하는 거였고 여기는 F 언더 액션이나 위젯,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꼭 액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버튼 같은 형태의 위젯이나 다른 아이콘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액션이거나 오와 위젯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여기서는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션을 넣을 때는 액션으로 넣고요. 다른 걸 넣을 때는 다른 이름으로 위젯을 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은 후속되는 영상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예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로서 일단 프로젝트 생성을 다 끝냈는데 파일들의 의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UI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GUI를 구성하는데 GUI는 당연히 메인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 안에 있는 GUI라는 뜻을 여기다 만든 거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는
글로벌 변수들은 여기서 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객체라든지 변수라든지를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꼭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싶은 글로벌 변수들은 여기서 일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요 함수는 명령법부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와글루는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들 하시는 경우랑 다르게 와글루 프레임워크의 명령법이 따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f 언더바가 앞에 붙는 경우는 얘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리턴 값이 없는 경우는 p 언더바가 붙습니다. 프로시저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펑크션이나 프로시저라는 의미는 보통 클래스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때, 함수란 이름이 동일하긴 하지만 클래스 안에서 리턴 값이 있는 경우는 펑크션이라 부르고, 문법을 좀 세분화한다면 리턴 값이 없는 경우는 프로시저란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f 언더바 붙으면은 그건 리턴 값이 있는 경우, f 언더바가 아니라 p 언더바가 붙으면 리턴 값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약칭 단어가 그 데이터 유형을 말합니다. 여기선 d가 붙었기 때문에 딕셔너리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 데이터 유형 다음에 언더바 뒤에 나오는 놈이 그 해당하는 함수나 프로시저의 고유한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딕셔너리 형태로 리턴을 해주는 함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끝에 가서 리턴 값이 있고 딕셔너리 형태가 리턴이 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여기 명령 값들을 보면 여기 first라고 들어갔죠. 여기 첫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 타입이라는 거에 첫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W 글로벌이라는 것과 CW 글로벌이라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W 글로벌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이라는 뜻입니다. 얘랑은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미 레디메이드 돼서 프로젝트 와글루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내장된 글로벌 변수들, 객체들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사용자가 그 프로젝트마다 그 개발자가 사용한 프로젝트에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넣었던 것들의 글로벌 변수나 객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발을 할 때 요걸 이용해서 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값들은 와글루 프로젝트에서 와글루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사용되게끔 기본이 지정된 거기 때문에 얘는 가져다 쓰는 용도로만 쓰시지 객체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칭을 보면은 W 글로벌이라고 하는 뜻의 W는 와글루라는 뜻이고요. 점 찍고 G라는 게 붙는 거는 글로벌이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G가 다 붙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S가 붙은 거는 스트링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S가 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만 봤을 때 그 변수명이나 유형을 봤을 때 이거는 인티저 타입인지 스트링 타입인지 불린 타입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들은 굳이 명시적으로 저렇게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핫키 같은 경우도 조합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단축키를 지정하는 건데, 얘는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단축키라는 의미로 이렇게 S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앱의 전용으로 된 아이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얘는 경로명에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D라는 게 앞에 붙게 돼 있는데, D라는 게 붙지 않았다는 뜻은 그냥 아이콘 이름만 집어넣으면 앞에 경로랑 뒤에 ICO라는 파일 확장명이 없어도 자동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값들은 앞에 이 2라는 게 붙습니다. 다 이렇게 2라는 게 붙어서 요거는 인원값에 의한 값이구나라고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인원이라고 붙어 있죠. 여기 지금 600, 600이 돼 있기 때문에 얘도 크기가 600, 600이 된 겁니다. 만약에 얘를 크기를 600이 아니라 다른 크기로 조정을 하면 뭐 300이라고 조정을 해보죠. 그래서 다시 띄우게 되면 지금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했던 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된 거고요. 최소 크기가 300이 되는 겁니다. 가로 길이가.
그리고 아굴로 프레임워크에서의 환경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크기를 지정하든지 위치를 지정해 놓으면 다음에 뜰 때도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크기로 뜨게 되는 기능이 기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지금 패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UI 부분을 패널 하나만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봤던 형태로 다양한 형태들을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 거의 이 안에서 레이아웃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뭐 탭을 두 개를 쓴다든지 위아래에 패널을 둔다든지 그 다음에 탭을 세 개를 쓴다든지 각기 상황에 맞춰서 되게 돼 있고요. 이 플러스 표시가 붙었다는 거는 이 안에 왼쪽과 오른쪽 위아래들을 구분하는 스플리터라고 하는 것들이 다 따라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스플리터가 두 개가 붙는다는 뜻이죠. 패널이 왼쪽 편에 있고 탭이 위쪽에 있고 탭이 아래쪽에 있는 구조라는 뜻이니까 이런 방식이 되겠죠. 패널이 하나 있고 탭이 위아래에 놓여 있는 경우니까 요걸 스플리터라고 부르죠. 스플리터가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 중앙에 위아래를 구분한 스플리터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상을 여기서 일단 생성 부분만 먼저 끝내고요. 이어서 백업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